네, 잘 쉬었습니까? 예,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오늘은 14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책, 보겠습니다.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음, 화면 펴졌네요. 보이지요? 네. 14페이지. 자, 14페이지 보면 오늘 공부의 오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행은 5가지 기운이지요. 예,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처음에 왜 생겼을까요? 오행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오행 갖다가 알아냈을까요? 물론, 자연을. 네. 제일 먼저 이제 관찰해 보니까, 계절로 봤을 때 봄과 여름이, 크게 알아서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는 걸 알아냈어요. 따뜻한 거와 추운 걸 알아냈죠. 그런데 그것을 나눠보니까, 어, 여름은 많이 뜨거운데 봄은 조금 덜 뜨겁잖아요. 그런데 가을은 조금 시원하고 겨울은 춥잖아요. 계절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잖아. 근데 그 계절과 계절 사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것이 처음에 음양이 먼저 생기고, 음양이 또 음양을 나눠지고, 음양이 또 음양을 나눠. 음양이 있는데 음이 또 음양으로 나누고, 또 양이 또 음양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음이 2개 되면은 음음이잖아요. 태음을 태음. 겨울철. 양이 2개 생겼으니까 양이 또 양양이 되니까 태양. 그래서 태양과 태음이 또 나눠져서 이제, 어, 겨울과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봄은 그 다음에 2가지가 들어갔죠. 음양 들어가면 봄이, 또 가을이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봄은 소음이라고 하고, 가을을 갖다가 소양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요. 봄은 소양이고 가을은 그 소음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보통 다 그 의학상에서 나오는 건 봄을 소음이라고 하고 양을 가을 소양이라고 의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있지만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천체를 관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태양. 태양을 우리가 양이라고 보고 달을 우리 음이라고 봤어. 눈에 보이니까 음양 나눠놓고 그럼 태양이 제일 가까운 것이 우리가 뭐가 제일 가까울까? 태양이 제일 가까운 별 이름이? 네. 태양이 제일 가까운 이름. 태양이 최고 가까운 이름이요? 태양이 가까운 가장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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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가장 가까운 별. 화성. 수성이 제일 가까이. 수성. 수성이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태양은 병이죠, 병화. 수성은 수인데 신금과 가서 금생수에가 수가 제일 못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수성, 그 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나가요. 그럼 목화 토금수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구는 토가 됐죠. 그래서 제가 지구가 중심이라고 토가 됐고, 그래서 5가지 별을 보면서 오행이 이제 거기서 들어간다고 봤어. 그래서 일주는 우리가 지구 빙빙 돌잖아요. 자전하면서 태양을 돌아요. 우리가 한번 도는 걸 24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옛날 보면 12지지 있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돌면서 돌아가죠, 이렇게. 돌면서 돌아가는데 태양을 도는데 이것이 1년 걸립니다. 지구가 한번 돌아가는데, 지구가 태양을 한번 돌아가는데, 얼마 걸려? 1년 걸립니다. 우리가 365바퀴 도는 거죠. 365바퀴 돌면서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것을 원리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연애자평 신입편에 토는 농업, 부동산, 담합, 그다음에 토는 신용, 신용, 은행일치, 그다음에 신용, 은행일치, 성실, 그다음에 지극한 신심 있는 분을 갖다고 그래 토라 그래 토. 그래서 항상 이 천간의 속성을 얘기했잖아요. 천간의 속성을 얘기하려면 뭐에 대입해라? 경금에 대입해라. 왜? 경금은 가장 지구상에서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경금에 대비해서 토는 토생금하니까 경금에 대해서 무토는 편인이.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편인성이니까 신비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신비하고 자기 중심이다. 토가 많으면 살을 덮고 이게 사라진다. 토가 너무 많으면은 응? 우리 보통 화생토 하잖아요. 그러면 토가 너무 많으면 빛이 다 잃어버려. 해주느라고. 화생토 해주느라고. 그래서 토가 많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빛이 이루어진다. 응? 토다 화식. 토다 화식 되는 거지. 토다 화식. 그래서 화를 덮어서 빛이 사라짐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 목이 필요한 거야. 목을 막 해가지고 목국토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10번에는 목을 넣어야겠다. 목을 만나야 비로소 쓸모가 생긴다. 이게 옛날 고전에 보면 오행원리 소식부라는 옛날 고전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목을 만나야 비로소 쓸모가 생긴다. 토가 많으면 잡꽃이 너무 많아. 엄청 그래서 가만히 토가 많은 사람은 가만히 못 있고 여행을 자꾸 해. 그래서 그런 것도 이 토가 너무 많으면 잡꽃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토가 과중하여서 목이 소통하지 않으면 토가 엄청 많은데 소통이 안 돼요. 그럼 짜증스럽겠죠. 그러면 뭐냐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토가 많으면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자주 토가 많아서 보면은 아이고 생각이 좀 많이 복잡하시겠냐 아니면 좀 번뇌가 많으시군요. 생각이 많다면 번뇌가 많단 말이야. 번뇌가 많다. 생각이 복잡해진다. 토가 많아요. 범인이 많다고요? 번뇌. 번뇌. 번뇌라는 것은 고민 이런 것들. 자, 수에 대해서 수에는 오행원리 소식부에 수가 원령을 잡으면 수가 원령 잡나 말은 뭐냐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수가 원령을 잡나 말이 뭐예요?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수가 그러면은 원래 임수가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수계가 굉장히 강하지요. 그러면 수는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12번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단단한 금은 능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 무슨 소리냐? 수가 많으면 금은 금생수 하느라고 수는 금을 부려하지 않겠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오히려. 그래서 또 물 수에다가 있잖아요. 금을 넣으면 도세주이라 도세주. 도세주에서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금일주 사람이 술을 만나면 깨끗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하게 금수상간이라고 해요. 자, 금이 사조일주가 있는데 월지에 뭐가 있어요? 월지나 일지에 뭐가 있어요? 수가 있다면 금수상간이라. 금수상간이 뭐예요? 깔끔하다. 이게. 하나도 총명하고 깔끔하다. 투명하다. 여기서는 수가 있고 찌가 있다는 말을 쓰고 어쨌든 만약 금수가 함께 있으면은 사람이 청명하다. 왜? 금생수 하면은 수는 금은 의리를 뜻하지만 수는 지혜를 뜻하기 때문에 12번은 아까 지혜고 13번은 총명하고 뭘 좋아해요? 색을 좋아한다. 근데 사실 이거 색을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막 한 가지 예를 공무니까 예를 들게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일조가 경진일주예요. 여자분이에요. 경진일주자분인데 언제 태어났어요? 겨울째 해월에 태어났어요. 자월에 태어났어요. 신야진?
자, 경진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어요. 네. 그런데 밤에 태어났어요. 해시에 태어났어요. 그래, 금이 예. 아주 깔끔하잖아요. 예. 깨끗이 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분 인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인물이 엄청 단아하고 경금이니까 기기가 있잖아요. 경금은 기기가 있어요. 힘이 있으면서 아주 가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하게 보면서도 힘있고 여장부답게 생겼어요. 여장부. 경진이니까 여장부답게 생겼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봐요. 우리 작년에 배울 때 뭐 배웠어요? 아니, 헛자로 배웠잖아. 자, 금수가 강한 사람은 뭘 그리워할까? 우욕이 길다는 목칼을 그리워한다. 특히 돈을 좋아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편 또 그 더불어서 뭐 좋아하겠어요? 아, 여자분이 돈도 좋아하고 뭘 좋아하겠어요? 그래, 색을 좋아한다는 뜻이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 수가 많았잖아요. 금이 많고 수가 많고 식상이 많았잖아요. 그럼 식상이 많으면 옛날에 공부할 때 뭘 배웠어요? 남편 운이 좋다, 나쁘다. 남편을 그거 한다. 남편께서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난 다음에 다른 직업을 가지셨는 이분이 이제 직업을 가지셨는데 워낙 운이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네. 돈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좋으니까 또 뭘 또 하면 되고 그것도 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적은 사람. 그렇지. 다들 연하의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 하다 못해 동갑내기 아니면 동갑내기도 약간 그 남자가 힘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힘이 없는 사람 만나야지. 약간 내가 그래야 막 도와주지. 나는 힘 있잖아. 그 남자가 힘이 있으면 안 되나? 안 되지.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 자오제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한 사람 키우죠. 키우는 그런 역할을 좋아한다. 능력이 있어야 그럴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러한 버릇하고 여기 딱 말로 그래서 굉장하게 상담을 자주 와요. 가끔마다 선생님 이 사람하고는 어때요? 그래요. 쪼쪼 하면 별로죠. 별로가 아니고 보살님 마음에 안 들리겠죠.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물어봐. 이런 식으로 수시로 전화를 해갖고 이렇게 그런 분도 계세요.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렇다. 총명하고 색을 좋아한다. 문명대파의 인계가 수가 왕성하면 총명하고 지혜롭지만은 여자는 엄청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계가 많고 수가 많은 경우에 거기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어울리는 곳이 밤은 수가 많잖아요. 그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또 아까 화를 그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밤에 돈을 버는 직업. 뭐겠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런 길을 하게. 안 그러면 꼭 밤 아니라도 술은 유통이거든요. 음식이거든요. 음식점으로 술 팔고 이렇게 하면서 뭘 해야 돼요? 돈 버는 거.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다. 꼭 뭐 그냥 술비 그게 아니라도 우리는 보통 뭐 요새는 음식입니다. 술은 음식도 되고 유통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역업을 할 수도 있겠다. 실제. 그렇게 조금 널리 확장해야 된다. 또 한국만 이렇게. 옛날에 뭐, 저, 이 명리가 옛날 사람들, 여자들이 무역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게 뭐 기생이라든지 이 표현 안 했는 거야.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역하고 다 하잖아. 사업도 하잖아. 술장 장사, 음식 장사도 다 장사야. 그래서 유통입니다. 수는 유통, 해외. 그렇게 항변하십시오. 자, 15번 꾀를 판단하는 비법에 사주인체를 보는데 인체는
자, 중심부가 1월은 중심이고, 네? 1월, 그 1월 중심부라 했잖아요. 그 책이 있어요. 15페이지. 중심부, 복부, 흉부. 자, 연은 왼쪽이죠. 왼쪽은 쉬는 오른쪽은 쉬. 또 머리는 연 쪽에 머리가 연이니까. 그다음에 흉부, 복부, 다리 이런 식으로 연월리를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병술, 갑오, 병인, 병신 사람은 그렇게 병은 상외부, 술은 하내부. 그게 지지는 내부단 말이죠. 지지는 내부. 그리고 정관은 내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쪽에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왼쪽에 왼손, 왼발, 왼쪽 이런 식으로 잡았고 앞부분, 뒷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내가 앞으로 나가는 앞부분, 지지의 앞부분. 뒤는 뭐예요? 뒷부분. 뒷부분 뒤쪽이죠. 네, 지난번 시간에 따졌잖아요. 물상을 볼 때에 내가 앉은 자리에서 왼쪽에 왼쪽, 오른쪽. 이거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공간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시간적인 걸 많이 공부를 하는데 물상을 보고 공간적으로 보려면 공간 활용 어디 합니까? 양택, 음택. 양택은 자기 집,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상담을 봐주고 싶은 사람들의 그거. 음택은 뭐예요? 묘자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택을 보려고 하면은 이게 오주를 딱 세워놔놓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습니까? 보면은 그 시간, 그 끝에 뭘 봐요? 그 뭐 궁금할 그 시점에 오주를 놔놓고 보면 집의 그 형태 나와요. 집이 음습하면 좋겠나, 양명하면 좋겠나? 어. 양명해야 돼. 집은 음습하면 안 돼. 아주 양지 바라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이런 쪽에 있어야지. 음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음습하면 뭐가 나타난다? 우리 찾아. 음습하면 물기도 달라지면 우리가 말하는 음기가 나타나. 음기가 나타나면 좋겠나 안 좋겠나? 병이 온다. 기운이 나빠진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불까지 꺼가지고 침침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나? 얼마 가서 죽는다. 병고가 일어난다. 다 이게 오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밟는 집이 양명하다 그죠? 양명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집은 밝고 햇빛이 잘 들고 그런 집이에요. 희한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에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떨 때 뭐 우리가 분실물 어? 물건이 있으면 어디 있을까?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집을 내가 구하자는 집인데 그런 사람 그래서 많아요. 내가 집을 같이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 숨 넘어가요. 막 스님 좀 빨리 봐주세요. 뭘 봐달라요? 내가 집 보러 가는데요. 뭐 몇천 받는데 어떻게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사진 찍어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디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보면 보살님 거의 방향이 좋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되면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오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간을 보는 오주. 네? 그것도 공부해 봅시다.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집에 꿈을 꾸는데 뭐 집에 아버지가 막뭐 꿈이 나타나고 저거 막 산소가 지금 이런 데부터 봐요. 오주를 딱 보면 산소짜리를 볼 수 있다. 그럼 이번 산소에 장마 들어가지고 아버지 산소에 막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어느 날 그 문제가 들어와요? 임진일주나 이런 식으로 물이 많은 날에 뭐가 와요? 상담이 꼭 와요. 임진일에 신이 오거나 임진일에 아침 진시에 오거나 신시에 오거나 이런 식으로 물이 빡빡 차는 데 있잖아요. 그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좋지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때 온다니까 전화가. 진시에 사람이 오늘 진시 아침에 진시에 자꾸 오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산소 일자리나 집안 문제 이런 거 그렇고 꿈자리 같은 거 많이 물어봐요. 진시에 막 전화 오면.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람과 사물의 해석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비법. 비법은요, 이 비법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간지
그 독립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가로수기 12운석을 가지고 간지 운석 독립 분석은 12운석을 주로 갖고 하는 겁니다. 예. 12운석 알지요? 맨 처음에 간목은 어디서부터 생이 시작되나요? 간목은 해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생, 욕, 대, 녹,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생하는 걸 다 알면은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번에 가지독립분석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번에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철이잖아. 선거철인데 선거를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을묘일에 왔단 말이에요. 을묘일에 왔는데 상대편 사람들은 보면 을묘가 아니었어. 아까 말한 대로 뭐 옆에 자기하고 내가 만약에 그날 을목이라 그러면 천간에 갑을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 경쟁자? 응, 경쟁자가 갑을 살펴. 그런데 나는 을묘인데 다른 사람이 을류다. 그럼 내가 아주 유리한 거야. 그죠. 내가 만약에 을류이고 상대가 을류인데 오늘 을류이고 상대가 을류면 상대가 이기는 거야. 근데 사람이 세 명이 나왔어. 세 명 나왔는데 하나는 을축이야. 하나는 을류야. 하나는 나는 을묘야. 그럼 내가 돼. 알겠어요? 몰라? 간지독립분석에서 그 글자 하나 힘이 센 거가 진짜 을류와 을묘가 누가 힘이 세?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일주가 그날 일진이 을묘 이거 때문에 그날 나를 보는 거거든. 일진 나를 본다면 내가 을묘고 상대가 떴는데 을류가 떴어. 그러면 내가 유리하고 상대는 힘이 든다는 뜻이고 내가 만약에 그날이 을류일에 다른 사람은 을류가 떴다 하면 나는 되게 어렵고 상대가 된다. 알겠어요? 응? 간목은 생육,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사주에 강한 거 있잖아요. 강하고 약한 거는 알잖아요. 저 을묘하고 을묘와 을류는 누가 세겠냐? 을묘가 세잖아요. 을묘는 그건 녹이요. 녹지 있지요? 네. 녹지를 비견이야. 녹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로 보면 비견이죠. 비견. 생욕 대 녹, 왕. 녹이다. 녹지다. 생욕 대 녹왕. 녹왕 세병 사묘절 태양. 포태양생이라고 포태양생법을 알아놔야 돼. 기비운성 그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 뭐 하려면 사주로 보거나 또 뭐야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12운성 정도는 알아놔야 뭐가 돼요? 우리 여기 공부하는 오주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 항상 그걸 따지니까. 그리고 12진살, 12운성 12진살은 각방감조로 알아놔야 되고 물론 뭐 이제 사주 전체적인 우리 뭐고 자평명리의 강약 또 이런 것도 문창으로 나오면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모자라는 부분은 가끔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찾아보시고 또 적어 메모해 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지 독립 분석이라는 것은 그 천간과 지지의 사이에서 천간의 힘을 따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천간의 힘. 그 간목의 일생, 간목의 일생은 어디서부터 간목을 생기냐면 겨울부터 생겨. 해부터 생각한다. 해,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묘, 술해로 나간단 말이야. 해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해가 생이고 그다음 요기야. 자가 요기. 그죠? 네. 그렇지. 대, 녹. 녹은 인이 녹이죠. 비긴되지. 인 비견. 왕은 비급이니까 묘가 왕이 되지. 맞잖아요. 네. 왕. 쇠는 진이야. 어디가 사야? 병이들은. 경사고. 진이 세고, 오가 병이든. 간목은 오에서 병이든. 가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보다 참나무라고 하잖아요. 가보가 불탄나무라고 하잖아요. 불탄나무가 왜 생기느냐? 간목이 오화에 불타잖아. 근데 그게 사다말의 자리가 간목이 오가 사자리야, 사자리. 12운석의 사자리다. 그래서 불탄나무라는 거야. 죽었다. 아죠? 네. 네, 그래서
그럼 가보하고 갑인이 붙었다 하면 갑인이 이기지. 힘은 세기를 말합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그 따질 때 선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많이 따지는 소송, 선거 소송, 경기, 이 세 가지를 이기고 지고 따질 때는 간기 독립 분석을 하는데, 간기 독립 분석의 꽃은 12운성이다 이 말이에요. 뭐의 12운성? 천간의 12운성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출생연일과 귀장수를 보조적으로 대입해서 간다. 귀장수가 하는 걸 하세요. 귀장수를 다른 말로 귀장역이라고 해요. 귀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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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우리가 유식하게 좀 이제 해야지. 귀장수를 하지 말고 귀장역 그래요. 일간이 어느 연과 어느 달을 지나왔는지 살펴보면서 미래 시주를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봤을 때도 보면 갑진, 병인, 시축일 것 같잖아요. 그 지나오면서 이 사람이 갑목이니까 돈과 관련된 게 있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 병하면서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뭘 봐요? 뭘 통한, 그 지나가면서 힘세기도 보면서 역량이 강하냐 약하냐 보는 거예요. 자, 지나오는 걸 뭐 역량이 강했네, 강한. 역량이 뭐예요?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있나? 일간을 도와주는 게 있으면 강한 거예요. 그쵸? 아까는 신축밖에 없었잖아. 나머지 별로 안 도와줬잖아. 역량이 조금은 약했다. 많이 약한 건 아니야. 조금 약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에서는 역량이 강한 게 오면 좋겠다. 고로 인성이 오면 좋겠다. 실제 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 왔는데 거기 오하가 관이 도와줬잖아요. 네. 관이 도와줬으니까 다 떨어졌는데 와서 입찰하러 오래. 전화가 왔어. 자기 구분인데. 그럼 몇 사람 같이 썼더니 두 번째 재입찰에서 자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묘하지요? 예, 그런 걸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참 묘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이 어느 년과 어느 달을 지나왔는지 살펴보면서 미래 사주를 알아보아야 한다. 오주계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음양모양의 변화, 특히 합이 됐는지, 충이 됐는지, 형이 됐는지, 파해가 됐는지, 형충파해 이거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는 임상사례. 우리 요즘 임상사례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이걸 부지런히 이제 막 배워야 해. 처음 배워야 되잖아요. 임상사례를 올 때마다 하루 하나라도 우리 한 개 하잖아요. 하나도 제때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스님 그것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 막 사주도 얘기해 주고 뭐 다 얘기해 주고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걸 자꾸 들어보면 내가 실력이 붙는다. 그치요? 그래서 형충파를 많이 모으고 그다음 네 번째는 경험. 내 경험이 들어가야 돼. 경험이 추가되면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1년 공부하면서 아니 스님한테 오주를 물어보질 않더라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물어봐야 돼. 누가 물어볼 때 사주는 풀고 줬지만 오주를 한 번씩 보는 거야. 진짜 자기가. 누가 물어봤잖아. 그 시점에 오주를 딱 시작해놓고 한 풀고 오는 거야. 그건 안 받고 풀고 갖고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갖고 가 여기서 이제 안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스님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좋아. 남들이 내가 또 해가 여기에다가 올리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끔 가다가 우리 사례도 좀 풀어보자는 거예요. 어때요? 네. 보세요. 그래 보세요. 네. 우리 해서 상담 중에 있었던 거 그냥 시간 꼭 적어놔. 시간. 타로 좀 왔을 때게 타로 왔을 때게 시간 딱 적어놨다가 타로와 뭐가 비교해본다? 이 오주를 비교해보는. 그럼 실력 엄청 늘어요. 응? 아, 여기 해가지고 가져오라고 해? 한 개 정도 해서 미리 이제 가져와서 하면 늦으니까 미리 문자로 그냥 찍어놔. 문자로. 연월시 타로 손님 왔는데 이거 적으면 연월시 분까지 나 해가지고. 연월시 이거 세울 줄 모르면 그냥 연월시 분까지만 적어서 상담자 누구 타로 상담 뭐 했다. 그때 한 사람 띠는 알 거 아닙니까? 띠 하나 정도로 사주 알면도 좋고 사주 모르면 띠라도 하나 적어놨고 보내면 제가 분석을 해서 그날 상담을 뭐 했다는 있잖아요. 뭘 했다는 걸 하면 결과 같은 걸 가서 그게 공부야. 우리 여기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돼.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시간 늘지. 자, 이렇게 해서 영감이 추가되면 경험이 추가되고 또 약간의 영감도 참 필요합니다. 뭔가요? 영감 약간 영감이 오져줄게. 그걸 우리가 다른 말 촉이라 촉. 그리고 다른 사람 근임이라 근임. 근임이 좀 근임. 근임. 근임 몰라요? 형님. 근임.
그림이 뭔지 나왔다. 그럼 그림. 그림이 좀 와가지고, 잠깐 오면은, 그림은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잖아. 잠깐 와가지고 그림이 와서. 근데 의지하면 안 되지만, 영감이랑 다 촉이라는 거, 촉. 그걸 촉이라, 촉. 안 보이다가 내 눈에 처음 있잖아요. 글자 우리는 다 해놨잖아. 하필이면 편인이 내 눈에 다 꼽히는 거예요. 그날 볼 때, 글자 중에, 많은 글자 중에, 하필이면 글자가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게 딱, 이건 편인 들어가서 뭐예요? 편인 중에 우리 각각의 사기 문서나 돈 문서이잖아.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편인이 딱 많은 사주야. 오조 왔어. 이 사기 당했구나. 아이고. 그럼 물어보면 아니야 다를까? 지금 4단계 들어가 돈 막 투자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죽을 판 살판내고 오는 사람이 많아. 이런 식으로 촉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 물어봐도 나는 속으로 4단계 하셨다고 온 사람이구나 하고 촉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림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림이 온 게 아니고 스님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촉이 온 느낌. 글자가 빨리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틀 것만큼 오타도 발전하지 않아. 따라서 살피고 꽤 해석하면 풍부한 학문적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치와 지식. 그래서 우리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를 많이 해놔야 뭐 드러나는 게 있어야 무슨 문제.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 16페이지 1번 질문자의 내용을 질문자의 내용을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안에 다 답이 다 있어. 물어보러 오는 사람 안에 문제를 해결해 왔잖아. 그 사람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모를 뿐이야. 그래서 상담을 해주면 서절로 거기 또 자기 답을 다 해내. 근데 그 답을 내가 만들어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야. 실탄의 인기를 내가 풀 수 있나 상대가 풀어야 돼. 상대 자기가 실탄을 풀어야 돼. 그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서격언에 점격언입니다. 복은 바로 신명을 얻어 도통하여야 하며 기령을 판단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판단해. 빨리 판단해 보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3번은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하고. 제일 뭐 신명을 얻어야 되죠. 자, 신명 얻는 방법 얘기들 자, 우리 공부할 때에 자, 요거 공부와 관계에서 이 상담업을 할 때 내가 상담을 한다 하는 사람이라면 신명을 좀 얻어야 돼. 신명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해도 상대는 바르게 알아듣는 이런 식으로 그 신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얻어지요. 안 그러면 노력해야 돼. 그래서 제가 스님은 주로 불자님들한테 신묘장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신묘장고 대단한 일을 하루에 21동만 하면 21동 신묘장고 대리죠. 처음에 이렇게 나무나 다나야야 나와요. 나라에 길어요. 그 대단한 일을 하루에 21도 하면은 또요? 21도 21번 매일 해요. 그걸 어떻게 다 외하지만 그게 아니고 책을 보면 하면 돼. 그러면 나중에는 빨라지면 한문 그 신문동은 다른에 한번 하는데 3분도 안 걸려. 아니 서울 빨리 해도 돼. 자기가 빨리 해도 돼. 그냥 굉장히 빨리 하던데. 빨리 하면 뭐 어떤 사람은 막 1분만에 다른 사람도 있어. 그렇게 긴 걸 갖다가 속을 해도 돼. 어쨌든 21번 한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요것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거를 스물 아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안에 내용을 해야지. 그래서 그걸 21번을 매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 내가 신통해져. 신통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영감이 있잖아요. 영감이 다른 말로 직관력이 생겨. 통찰력이 생겨. 딱 그렇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또 물어봤잖아요. 근데 얼굴만 딱 쳐다봐도 뭐가 왔는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주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는 그 학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오주가 그냥 머릿속에 탁 띄어서가지고 오주 중에 제일 중요한 글자 있잖아요. 글자가 머릿속에 탁 바뀐다니까 그 풀어주면 딱 답이 그대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저 편인 이런 식으로 뭐 정강 그다음에 뭐 평 이렇게 글자 한자 바뀐단 말이에요. 지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평상시에 많이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 비단 이 오주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거기에 건강학원을 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하고 있으면 내 지혜도 많이 있고 거기서 상품이 왔을 때, 그 사람 이걸 이해를 해도 되겠다? 이게 빨리빨리 들어오는 거야. 예. 직관적으로. 살아보자 말자.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통찰력. 통찰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찰력에서 신명을 얻어 이번에 도통하다 말은 통찰력이 생기면 기준 판단할 때도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그럼 머뭇지 말고 되고 그다음 깨효에 나타나는 음량. 우리 이제 오주 때문에 오주 똑같잖아요. 그러면 4번의 음량의 이치를 넓고 오묘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넓고 깊이 저절로 내가 하지 않은 옆에 막 신살이 보이기도 하고 이쪽 보면 막 흑살이 보이고 그 당시는 막 찾아봐야 되는데 그날 있잖아요. 희한하게 거기만 눈이 꼽히는 거야. 그것이 직관. 아까 그 상담하신 분 있잖아요. 입차 되겠네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서 보통 되겠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답을 입차 되겠네요 이렇게 했다. 왜?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신명을 좀 있거든. 통찰력이 있거든. 같은 글자라도 어디 손님 꼽으면 나면 자기는 재성에다가 방점을 줬대. 어차피 신축이고. 신축이잖아요. 축도 속에 축이 힘이 있잖아요. 그 자기 눈에 재가 딱 보이거든요. 을이다, 을이. 을축에 을목이 자기 눈에 딱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돈이잖아. 그래서 되겠다고 했대. 통찰이 이치의 의미로? 응? 통찰이지. 보통 사람은 음량 이치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넓고 깊이.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공부를 해놓은 거 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 많이 배웠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 근데 하필이면 그날 거기 딱 들어온다는 말이야. 질문할 순간. 거기 통찰이라는 거예요. 답은 어디 있어요? 보조안에 다 있어. 해설을 못하는 거지. 내가 해설 못하면 답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죽계를 있는 걸 보고 뭘 하지 마라. 여기 보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그대로 읽어주면 돼. 처음에는 또 틀려도 괜찮아요. 읽어주면 돼. 100% 맞춘다 생각하지 말고 읽는 대로 읽어주면 돼. 내 나름대로. 그러면 내가 보이는 만큼 보는 거야. 이미 그 꾀가 나와 있어. 알겠지요? 그래서 이 꾀가 제대로 그 사람이 정말로 궁금할 때 물은 깨라면은 그 답이 다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무슨 위치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깨효에서 나타나는 음량의 위치로 높고 오묘한 그 깊은 조짐까지를 다 살펴야 한다. 전기, 계기, 이 계기는 조짐이라고. 미래의 길흉화복에 대한 근원을 삼는다. 그래서 이 계기가 제일 전기는 뭐냐면 궁금한 때입니다. 뭐라고? 궁금한 때가 바로 전기라고. 궁금해야 돼. 그래야 이 조짐, 궁금한 조짐, 가로속의 조짐을 보고 궁금한 때에 풀어놨던 오죽개가 조짐. 이걸 보고 6번째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선을 한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마음 움직임을 찾는 거예요. 왜? 마음이 움직여야 결정을 하잖아요. 선택을 해가지고 그 결과 일이 생긴다.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문 선택이 옛날 뭐 어떤 냉장고 봤더니 한문 선택이 10년을 다음날 옛날에 나오더라고요. 광고에. 그쵸? 근데 우리는 한문 선택이 평생을 잡는다. 한문 부부 인연을 맺었으면 물론 요즘 중간에 뭐 헤어진 사람도 있어서만 평생을 잡고. 그럼 5번은 뭔데요? 5번 조짐. 조짐. 조짐이라 했죠. 조짐. 그리고 6번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선을 한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그때의 계기라는 게 그때 질문을 했을 때 그때의 오주를 말하면 오주 세안한 것이 잘 잡혀갖고, 그 다음 깨국의 그 궁의 위치, 특히 일간의 동태, 일간과 일지를 살피고, 월간 월지 살피고, 시간 시지 살피고, 맨 마지막 조짐은 분간과 분시, 이렇게 다 전체 살펴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사주와 오주를 살피는 법. 인생이란 고통과 기쁨의 연속이다. 그렇죠? 중생의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고통이 더 많다. 좋은 것보다 고통이 더 많단 말이야. 이 세상은 그래서 고해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해의 바다인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잠시 오아시스 같은 기쁨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평생 천국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천국 같은 데서 살아도 있잖아요. 편치가 않아. 마음 고통 항상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마음이 더 불편해.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다음 마지막에 죽어도 다 돼가면 애들 물리주고 때문에 산속 때문에 막 골머리 아파. 애들은 막 전부 다 시하죠. 미리 아빠 그 친구 갖고요 누구 갖고 빨리 나눠 달라고 그러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죽고 나면 내가 뭐야 이런 생각도 되고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살인사건도 많아. 아 그럼요. 그래서 사주명리학인 사주와 운풀이 외에도 자신 또는 상대에 처한 상대적, 경제적, 신체, 건강적 위치를 먼저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 미래에 대해 말하지 말고, 과거, 미래에 대해서는 좀 미래에 대해서는 미력지하지 말고, 또 뭐예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한탄하지 말라. 지금, 8번은 지금 자신이 해야지. 일과 사회와 대중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대만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대만 속담에 겨우 야채 3번 먹고 극락세계 가기를 바란다. 야채 3번 먹고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죠. 말만 많이 하고 가로 속에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스님이 신명을 얻으면 뭐 하면 좋겠다 했어요? 신묘장고 대단한일을 외우면 좋겠는데 그 외에도 할게 많기는 많지만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가장 우리 구하기 쉽고 그 다란이는 다 잊지 않은 다란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아요. 그 다란이만 굉장히 외우도 맨날 이 구한말에 경허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경허성사. 경허성사에 세 법상자 중에 걸출을 3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만공스님도 있고 그다음에 수월스님이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 수월스님이 평생 뭘 했어요? 신묘장고 다란이만 했고 신묘장고 대단히로 뭘 해요? 도통을 했어요. 도통하고 난 다음에 산에 있을 때 보면 그 절에 마을에서 보니까 불이 막 나는 것 같아. 법당 위로 불이 올라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법당 불났다고 동네 사람들이 불고로 해놨잖아요. 꼭대기 들어오고 막 불고로 와서 보니까 아직도 불이 타고 있고 했더니 법당 위로 그냥 불처럼 하지만 그게 완전 불이 아니고 불같이 보이는 광명이요. 빛이요, 빛. 사람 몸에서 빛이 나가잖아요. 그걸 방광이래요, 방광. 도인들이 돌을 깨치는 순간 방광을 해요.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 속에 보면 방광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 그 깊은 산매에 드시다가 나올 때는 방광을 하는 거예요.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건 뭐라고? 방광이라. 실제 있다는 그게. 수월 스님에는 세 번 방광했다고 나와 있어요. 응? 예, 수월 스님은 3번이나 방광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고통을 그랬고 실천하지
하지 않는다. 말만 하고 실하지 않는다. 방광 얘기했죠. 방광은 어디서 나오냐?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이 심호장구 다란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대체. 그래서 처음에 신통이 왔는데 예전에는 절에 3년 동안 스님 바로 안 시켜줘요. 일로 해야 돼. 3년간 일로 해야 돼. 절에 가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분은 딱 들어가서 서울 스님은 방화를 찍었어. 3년 동안. 옛날 방화, 물레방아지, 물레방아. 물레방아가 여러분 보세요. 물이 내려오잖아요. 물이 내려오면 그 방아가 이 수레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공이라고 이렇게 들어올리고 그 문따나 올라가면서 절구통 하기 거기서 탕 찍거든요. 그래서 그할 그 사이에다가 뭘 넣어요? 곡치를 딱 집어넣어. 탕 찍고 난 다음에 디비고 강추 디비는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나중에 해서 다 꺼내갖고 까불어 가지고 밥 해먹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옛날식이요. 근데 그 3년 동안 그 절의 대중들을 위해서 이분은 하는 게 뭐냐면 맨날 그 절구통 속에 끄집어내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하루는 그 수월 스님의 그 절에 은사 스님이 경허 스님의 큰 형이 속가의 큰 형님이 태허 스님이 태허 스님이 그 절에 주신데 태허 스님이 장에 갔다가 늦게 오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방아 소리가 안 들려. 방아 소리는 물레방아는 늘 더 해야 되거든요. 그날따라 물레방아 소리가 안 들려. 이상하다 싶어서 가보니까 희한하게 이 물레방아 있잖아요. 쿵 찍고 들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속에 이게 올라가 있는데 내려와야 되잖아. 안 내려와도 매달리가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수월 스님이 머리를 바꾸죠. 그러면 내려오면 박살나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평상시에 신묘용을 잘 알았던지 신장들이 그걸 못 내려오게 잡고 있는 거예요. 머리 다시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는 순간 딱 끄집어내니까 탕 하고 지치는. 그래서 그 스님이 이 수월 스님이 보통이 아님을 알고 그 다음날 종을 치가지고 이 사람 바로 머리 깎자. 근데 머리 깎자. 그래서 삼위계를 바로 주는 거예요.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처음에 본명이 음관을 지었어요. 음관이라고 지었어요. 수월이라는 것은 나중에 경허 스님이 이제 법상을 받으면서 당호로 수월해 주는 거고 원래 본명은 음관이에요. 음관 거꾸로 뭐예요? 관음이에요. 관음. 워낙 관음모사 같은 사람인데 관음이 고사는 사람인데 관음에 지주면 다른 제자들이 시기할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배려해서 거꾸로 음관이라고 해주는 그 태어 스님이 보통은 아니지요. 그래서 나중에 수로 스님은 그 이후에 세 분이나 방광하고 큰 스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스님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만 가도 뭐가 돼요? 병이 다 나는 의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병이 다 났어. 왜? 관세모사를 의통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의통을 열어주고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뭐예요? 바로 뭐라고? 심효종을 다라리라니까. 급하게 막 하시길래. 아니, 다른 스님들은 천천히 불경을 외우는데, 그분은 막 아주 막 빠르게 하시길래.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심효장고 다라리를 한다. 자, 오주를 잘 보려면 평소 가속의 명리학 연구와 명리학서의 명리학 연구와 전문적 지식 습득 풍부한 사회 경험 11번은 불교 심리 상담. 그래서 우리 오후 시간에 불교 심리 상담하지요. 예, 현대 심리 상담 사족풀이하는 기술을 종합적으로 공부해서 미래의 척술로가 성공적인 심리 상담 능력을 제고한다. 그렇습니다. 17페이지 사주를 관하는 법 1번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면을 보여야 돼. 현실성을 떠난 것은 안 됩니다. 다각적인 방면을 생각해 봐야 되고 자신이나 상대 인생 그러면 자신이나 상대 인생 방향이 보여야 된다. 인생 방향. 오죽계를 풀이하는 기초 분야 지식은 1번 음양오행과 두 번째 절기가 중요해요. 절기 태어난 달
그날에 오주 있잖아요. 일진과 더불어서 뭘 봐야 돼요? 월지를 잘 봐야 돼요. 그 월지를 보면서 이것이 신약인지 신약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천간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요. 천간이 뭐가 떴을까? 천간과 지지의 그 차이점, 천간은 뭘 뜻해요? 마음을 뜻하고 지지는 행동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지라고 해요. 그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빨리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지지는 늦게 나타나고, 뭐가? 재성, 각각 갖고 있는 칩성의 작용들이 뭐가 빨리 나타난다? 전간은 빨리 나타나고, 지지는 천천히 나타난다는 차이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형충, 가해, 합천의 변화도 알아야 돼요. 십성의 의미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특징을 명확히 해야 되고, 육친과 사주관계는 서로 호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육친과 사주관계는 정말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딱 붙어 있어요. 예, 보고의 형상, 우리가 목화토금수 다 다룰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방위를 보게 되면 복은 동방이죠. 얼굴색은 청록색, 청색, 물질을 뜻하고, 감목은 큰 나무, 을목은 덩쿨, 작은 나무, 꽃, 이런 거. 집 환경을 보면, 집 환경 우리가 목이 있다 하면 뒷번째 나무 숫자 지어요. 오주를 봤더니 뒤에 목이 있고 을목 감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숲이 있단 뜻이에요. 사람은 감목은 키가 큽니다. 골격이 크고 오라마는데 을목은 비교적 체격이 작다. 인체 감목 을목은 좀 뭐예요? 머리카락을 감목 을목이 특히 을목을 머리카락이라고 해요. 머리카락. 자, 만약에 을목이 그걸 안 받고 을묘처럼 돼 있으면 그 사람 머리가 길게 돼 있고 중간에 막 잘리고 뽀글뽀글 빠마 뽀글뽀글 하면 조금 상했지요. 그러면 을류라든지 뭐 어떤 을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 사람 어떤 사람 봤더니 머리가 을묘를 봤으면 머리가 좋다 말이에요. 머리끼리 기다 이 말이에요. 질병은 간목은 주로 간담, 간목과 을목은 간담을 해. 간담. 이렇게 뇌병이 있거나 감배병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인이 신금한테 그걸 당하거나 을류가 유금이 을이 당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담이나 간이 손상을 당한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 을목이 그걸 받았다면 5번에 5번째 간장에 질병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육진경통과 같은 고일병이 생긴다. 여러분들 을류는 꼬부라졌잖아요. 을이 꼬부라진 곡각살에다가 유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을류일주에 있는 분들은 이상하게 속이 좀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간이나 담에 부담이 있고 아픈 사람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 자, 성격은 을목은 인자지요. 정직하고 동정심이 많고 하지만은 을목은 보기보다는 고집이 세다. 왜? 을목은 원래가 왜 고집이 세냐? 을목이 부럽잖아요. 7.8기라 넘어갔다가 또 일라고 넘어갔다가 일라고 굉장하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설명할 때에 우리가 일주 중에서 인치값다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센 3대 고집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을묘. 그 다음에 반대 신유, 임자. 그 세 개는 임자. 그러니까 인자만 났다고 임자 만났네. 오늘 임자 만났네. 자, 말대로 오늘 임자 만났다 그랬잖아. 임자가 얼마나 임자냐면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그 세 개가 감백 강고집. 자, 그래서 6번은 신경통 같은 고질병이 있고 성격은 고집이 세다 했고 일은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직업은 아까 그 사람이
조경이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서, 기구, 의류, 인쇄. 그분은 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을목일 경우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지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문서, 가구, 의류, 인쇄, 문화, 교육, 사회, 문제, 원회, 설계. 이분은 조경도 들어간다. 나무 조경. 기미는 서예, 철학, 시입, 수공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조금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왜 처음에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가 이 오주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게 좀 진도가 좀 늦게 나가더라도 상세하게 담겨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스님. 감사합니다. 네.